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청소 대행업체를 통한 고용을 약속하고 지난해 환경미화원 4명을 기간제로 임시 채용했는데요. 고용 약속은 지키지도 않은 채 최근 이들에게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전주시가 자신들을 천막농성의 주동자로 몰아 보복 행정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시 기간제 환경미화원인 박상두 씨 등 4명은 최근 전주시로부터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달 말일자로 계약 기간이 모두 끝났다는 겁니다. 황당했죠. 저희 부모님도 지금 아프시고 아들도 아픈데 지금 고용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계약 만료 통지서를 받으니까 참 앞이 캄캄하고. 이들은 원래 전주시가 민간 위탁한 청소 대행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말 전주시가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33명 가운데 이들만 고용이 승계되지 않고 해고됐습니다. 이들이 부당 해고라며 싸우는 사이 노동부가 근로자 보호지침 위반으로 판단하자 전주시는 1년 6개월 뒤인 지난해 6월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일하면 청소 대행업체에 고용되도록 해주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부당 해고 뒤 일하지 못한 1년 6개월치 급여를 주겠다는 합의서도 썼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전주시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천막농성의 주동자로 몰아 보복 행정을 하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친 문제는 있는데 그걸 저희하고 결부돼서 생각하는지 그건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한테 보복을 하는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전주시는 여전히 청소 대행업체에 이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분들을 고용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부분도 검토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는 어려운 분 같고요.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 탓에 1년 6개월, 무려 500일 넘게 싸운 환경미화원들이 또다시 힘겨운 바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가축분뇨로 퇴비를 만드는 업체가 퇴비공장 인근에 추가로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지으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가 보조금 등 모두 91억 원이 들어가는데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하루 50톤가량의 가축분뇨를 들여와 퇴비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주민들은 퇴비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가축분뇨 무단 투기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밭에 가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요. 머리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똥물이 밭으로 다 내려오고. 그런데 이 퇴비 공장을 운영하는 영농법인이 퇴비 공장 인근에 돼지 분뇨로 전기를 만드는 공장을 지으려 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업체가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고 분뇨 자원화 시설은 축사가 많은 곳에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장 2분하고 개발은 총 13명이 같이 그 업자들하고 짜서 이런 일을 지금 벌여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본사 밀집적으로 요 사업은 가는 게 맞습니다. 영농법인 측은 여러 차례 주민 설명회를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존 퇴비 공장은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고 새로 짓는 자원화 시설은 외부와 차단돼 악취 발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밀폐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고 그렇게 음심스러우면 동네 주민들하고 또 견학 잘 되는데 견학도 갈 수 있는 의향도 있고.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국가보조금 63억 원 등 모두 91억 원이 투입돼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완주군의 옛 잠종연구소를 리모델링한 누에살롱은 창업 희망자들이 창업에 앞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든 곳인데요.
폐건물의 이른바 사회적 경제를 접목해서 지역 청년과 결혼 이주 여성의 자립을 돕는 의미 있는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13년 전 베트남에서 시집온 딘티투 씨가 부지런히 음식을 조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며 볶음밥, 월남쌈은 현지의 풍미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들 맛있어하고 되게 깔끔하게 점심 먹고 싶을 때 항상 여기로 오자고 하거든요. 딘티투 씨 등 이곳의 직원들은 모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 저도 이런 창업 하고 싶죠. 근데 제 힘만 있으면 안 되고. 이곳은 비어있던 옛 잠종연구소 관사를 활용해 조성한 공유 공방 누에살롱입니다. 완주군이 공모한 창업 희망자들은 5개월 동안 이곳을 실제 식당처럼 운영하며 미리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 본 창업 시 성공 확률을 그만큼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사업들을 준비할 수 있고 또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나의 재능도 발견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방 육성 사업에 완주군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것인데 청년이나 다문화 여성 같은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자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지역 공동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폐건물을 되살린 누에살롱이 도랑치고 가재도 잡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국적 단풍 명산인 순창의 강천산이 다음 달부터 야간에 개장합니다. 완주군의 청년 쉐어하우스 8호점이 봉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강천산 야간 명소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순창군은 38억 원을 들여 1.3km 산책로 구간에 다양한 빛과 영상을 가미한 영상 콘텐츠를 상영하고 AR 포토존 등을 갖췄습니다. 강천산 야간 개장은 시연회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강천산에 화려한 영상미를 가미한 야간 볼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체리형 관광지의 핵심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 쉐어하우스 8호점이 봉동읍에 개장했습니다. 청년 1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에는 주거와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완주군 청년 쉐어하우스는 이서와 삼례, 고산 등 4개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 확대 운영에 따라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 있어 청년 수요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농촌마을의 경관과 전통놀이를 계승 발굴하는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마을은 주민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한 뒤 이달 20일까지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마을에는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임실군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임실엔TV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임실엔TV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시작했으며 정책 홍보와 현안 사업, 생활 정보 등을 흥미롭게 알기 쉽게 영상으로 제작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낙동강 하구뚝이 시범적으로 개방되면서 금강 하구뚝 개방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지난 6일에 이어 오는 9월에도 낙동강 하구뚝에 수문을 열어 바닷물이 강으로 흘러들게 해서 생태계 복원 가능성과 농경지 피해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실험 결과는 지난 10년간 충청남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라도가 반대해온 금강 하구뚝의 개방 논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각종 환경 문제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도의 경우 지금까지 조성한 기금은 20억 원에 불과해 충북도 334억 원, 경기도 168억 원은 물론 시도별 평균인 141억 원에 비해서도 7분의 1 규모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도의회 이명현 의원은 미세먼지나 불법 폐기물 같은 이딴 환경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환경보전기금을 서둘러 늘려야 한다며 전라도에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4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맡겨 전국의 403개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전기차 부품업체로 전환할 뜻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GM 부품협력업체의 38%는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새만금과 군산에 전기차 생산 집적화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올해 창업자의 시제품 제작과 시장 지원을 돕는 스타벤처 MVP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창업가 발굴과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오는 21일까지 동학 관련 유물을 기증받거나 구입합니다. 구입 대상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서적과 사진, 신문 등이며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도 포함됩니다. 재단은 기증받거나 구입한 유물을 연구와 전시 자료로 활용하고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경우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년 넘게 방치된 군산 구도심의 옛 화학공장터에 행복주택이 들어섭니다. 군산시는 LH가 오는 2021년까지 중앙동 화학공장 자리에 160억 원을 투입해 15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지어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국립과학관 건립도 함께 추진돼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문학 강의를 빌미로 힐링센터를 건립해 노후를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5살 안모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인터넷으로 자신의 인문학 강의를 듣는 회원들에게 힐링센터 건립에 투자하면 평생 노후를 보장해주고 수익금도 주겠다고 속여 54살 서모 씨 등 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어제 새벽 6시 20분쯤 부안군 위도 북쪽 12km 떨어진 바다에서 길이 4.7m, 무게 1.25톤가량의 암컷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감별 결과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 유통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오늘은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익산 23도, 전주 22도, 진안은 2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10에서 50mm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농작물이나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그친 뒤엔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고 기온도 다시 올라 주 중반부터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